첫사랑이 남긴 일기장 한 건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권의 책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 책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50년 전 어느 봄날 그는 그 일기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런데 그 일기장이 낯선 서점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수는 75세였습니다. 부산의 한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어요. 그게 그의 하루 전부였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던 박종수는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새로 생긴 간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추억서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고책을 파는 작은 서점 같았어요. 박종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선반마다 빼곡히 꽂힌 책들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성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종수는 서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설책도 있고 오래된 잡지도 있었죠. 구석에는 낡은 교과서들도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선반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같은 책이었어요. 박종수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죠. 가까이 다가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손에 닿는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죠.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974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이 일기장에 내 마음을 담으려 한다. 그 글씨체를 박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직접 쓴 글씨였으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불가능했어요. 이 일기장은 50년 전 한유미에게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박종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자신이 쓴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20대 청년이었던 자신의 고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유미야, 오늘 너를 처음 만났어. 도서관에서였지. 내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내가 주워줬어. 그때 내 미소를 보고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이구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어요. 박종수는 급히 눈을 감았죠. 손님 괜찮으세요? 서점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종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 책 말인데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서점 주인이 일기장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 가게에 내놨어요.
어머니라고요? 박종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네, 제 어머니세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종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유미가 죽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일기장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서점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그제야 자세히 보였어요. 서점 주인의 눈매가 한유미와 닮아 있었습니다. 인매도 비슷했죠. 박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미요. 서점 주인이 대답했죠. 박종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서점 주인은 박종수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수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유미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이에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박종수는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50년 전 한유미가 했던 말이었죠. 나중에 딸을 낳으면 서연이라고 지을 거야. 서쪽 하늘의 연꽃이라는 뜻이야. 혹시 아버님은?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죠.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죠. 박종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유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이 일기장 제가 사도 될까요?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일기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 혹시 이 일기장이랑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박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5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쓴 것 같아서요. 박종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카운터로 가서 영수증을 끊어주었죠. 박종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박종수는 그 바람조차 느끼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박종수는 일기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자신이 쓴 문장들이 눈앞에 되살아났죠. 유미야, 오늘 우리 강가를 걸었지. 내가 내 손을 잡아줬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 유미야, 내가 너한테 프러포즈했어. 넌 눈물을 흘리며 그래, 라고 대답했지. 우리 평생 함께하자. 유미야, 전쟁이 났어. 나는 곧 징집될 거야. 무서워. 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 박종수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1974년 박종수는 24살이었죠. 그해 여름 전쟁이 터졌습니다. 박종수는 군대에 끌려갔어요. 한유미와 헤어지던 날 그는 이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넸죠. 유미야,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안에 우리 추억이 다 담겨 있어. 한유미는 울면서 일기장을 받았어요. 꼭 돌아와.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박종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크게 다쳐서 야전병원에 실려갔고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휴전이 된 후였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박종수는 한유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집도 사라졌고 이웃들도 모두 흩어진 후였죠.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박종수는 그렇게 한유미를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종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유미가 있었죠.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2달 전에. 박종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였죠. 박종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죠. 유미야,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박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종수는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뒷부분에 자신이 쓰지 않은 글씨가 있었던 거예요. 한유미의 필체였죠. 종수야, 내가 준 이 일기장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어.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 미안해. 우리 딸이 태어났어. 서연이라고 이름 지었어. 내가 좋아했던 이름이야. 이 아이한테는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이 일기장을 남겨. 언젠가 내가 읽을 날이 오겠지. 그때 알아줘. 엄마가 얼마나 너의 아빠를 사랑했는지. 박종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라고? 한유미가 딸을 낳았다고? 그럼 서연이가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요? 박종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한유미가 쓴 부분을 더 자세히 읽었죠. 종수야, 내가 전쟁터에 간 후 나는 임신한 걸 알았어. 내 아이를 가진 거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부모님은 날 집에서 쫓아냈어. 미혼모라는 이유로.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 작은 여관방에서.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떠올렸어.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평생 지킬 거야. 박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유미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박종수는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다시 그 서점으로 가야 했어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종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종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종수는 일기장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 일기장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쓴 거예요. 50년 전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할아버지가요? 네. 그리고 이 일기장을 한유미 씨한테 건넸어요. 당신 어머니한테요. 서연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박종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한유미 씨는 연인이었어요. 50년 전에. 하지만 전쟁 때문에 헤어졌죠. 그 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고요. 서연은 일기장을 읽다가 멈췄어요. 한유미가 쓴 부분을 발견한 거였죠. 이게 엄마 글씨예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유미가 쓴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딸이 태어났어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수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 씨, 당신은 제 딸이에요. 한유미 씨와 제 딸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빠가 있었다는 걸 평생 몰랐어요.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박종수도 무릎을 꿇고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과 어머니를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해요. 서연은 울기 시작했어요. 박종수도 함께 울었죠. 서점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박종수는 3일 동안 서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섰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또다시 서점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박종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종수는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박종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종수는 입술을 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한 걸음 다가왔죠. 일기장 때문이시죠? 그 일기장이 특별한 거 맞죠?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마이너스. 한편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다른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강가에 서 있었어요.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종수, 1974년 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수? 그 할아버지 이름도 종수였어요. 설마.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없으셨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습니다. 종수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서연이를 혼자 키워서 미안하다고도 하셨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그 할아버지가 마이너스. 다음 날 서연은 박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서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종수는 서둘러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 서연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세요? 박종수는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도 맞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종수와 서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박종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늘 따뜻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용돈을 꼬박꼬박 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박종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유미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재혼 안 하셨나요?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했지만 엄마는 거절하셨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유미는 자신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50년 동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정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저 책장에 일기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꼭 누군가에게 전해줘.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평생 어머니를 찾아 헤맸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박종수는 서연에게 한유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고왔죠. 도서관에서 일하셨는데 책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강가를 걷거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저는 징집되었고 어머니와 헤어져야 했어요. 전쟁터에서 저는 크게 다쳤어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었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난 후였어요.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없었어요. 집도 사라졌고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몇 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를 찾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만나지 못하신 거죠.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찾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50년 동안요. 하지만 이제 만났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난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남기신 거고요. 박종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줘서. 서연도 박종수의 손을 꼭 잡았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평생 궁금했던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의 상봉이었어요. 박종수는 서연과 함께 한유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소박한 비석이 서 있었죠. 박종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유미야, 나왔어. 박종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5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너를 평생 찾아 헤맸어.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그래.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우리 딸을 만났어. 서연이를. 너 정말 혼자서 잘 키웠더라. 고생 많았지?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박종수는 품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놓았어요. 이거
내가 평생 간직했던 거지. 이제 돌려줄게. 우리 추억이 담긴 거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한유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야겠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종수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랑 같이 살지 않을래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박종수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랑요? 네. 저 혼자 사는 집이 있어요. 방도 여러 개고요. 같이 살면 서로 덜 외롭지 않을까 해서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박종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함께 살기로 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의 친구 민지가 서점으로 찾아왔어요. 서연아, 정말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살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응, 내 아버지인데 당연하잖아. 근데 증거가 있어? DNA 검사라도 했어?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일기장과 사진뿐이었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야. 틀림없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요즘 노인들 타켓으로 한 사기 많잖아. 특히 혼자 사는 젊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만약에라도 있잖아.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DNA 검사를 해야 하나? 하지만 그런 제안을 하면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을까? 마이너스. 며칠 후 박종수는 은행에서 나오다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조카였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조카는 박종수를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죠. 용무가 있어서. 요즘 소문 들었어요.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면서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비웃듯 말을 이었어요. 고모한테 평생 자식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딸이라니. 돈이라도 생긴 거예요? 박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카가 코웃음을 쳤죠. 역시 사기당하는 거네. 한심하게.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박종수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DNA 검사하자. 네.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너도 확실히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아버지, 전 괜찮아요. 검사 안 해도 돼요. 아니야. 해야 해. 나도 내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부녀관계. 서연은 결과지를 보며 울었어요. 박종수도 함께 울었죠. 이제 아무도 의심 못해. 박종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야. 한 달 후 서연은 박종수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서점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죠. 박종수는 서연을 위해 방을 정리해뒀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이불도 준비했죠. 고마워요, 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호칭이었거든요. 고맙긴. 이렇게 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종수가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맛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종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종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어요. 이거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박종수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박종수가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한유미가 서 있었죠. 엄마다. 서연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래. 정말 아름다웠어. 마음도 아름다웠고. 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젊은 모습이었죠. 박종수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한유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우리 정말 행복했어.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지.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어. 박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박종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박종수와 서연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마다 박종수는 서연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서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유미의 묘에도 자주 다녀왔죠. 어느 날 박종수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결혼 생각은 없니? 서연은 차를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왜? 좋은 사람 없어? 있긴 한데요.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아요.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게요. 박종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었고 오래된 전쟁 후유증도 있었죠. 어느 날 밤 박종수는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목이 간질간질해서.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병원에 가자고 했죠. 내일 가자. 지금은 늦었어. 박종수는 누워서 쉬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아버지 옆을 지켰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박종수는 담담히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얼마나 남았나요? 박종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겨우 만났는데. 박종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나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만났으니까. 박종수의 병이 악화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많이 아플 거야. 미안하다. 너를 만나자마자 떠나게 돼서. 사실 아빠한테는 너에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내 엄마 유미는 사실 아빠를 찾아낸 적이 있었어. 20년 전이었어. 유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아빠를 찾았대.
그런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봤대. 유미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섰어. 아빠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빠도 유미를 찾으려고 몇 번이나 탐정을 고용했어. 하지만 유미는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었지. 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지만 서로를 위해 다가가지 않았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어. 그냥 만났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를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텐데. 서연아,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마. 아빠처럼 후회하지 마.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그렇게나 사랑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엄마가 찾아왔을 때 만나지 않으셨어요? 박종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편지 읽었구나. 왜요?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박종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어. 유미를 만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것도 아셨으면서. 알았지. 그래서 더 괴로웠어.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미한테 다가갔어야 했는데. 너를 안아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비겁했어. 아버지. 근데 말이야, 서연아. 박종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무 행복해. 비록 짧지만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박종수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어요. 서연은 서점 일을 줄이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밤새 옆을 지켰죠. 박종수는 그런 딸이 미안했어요.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인생도 살아야지. 아버지, 괜찮아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박종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어느 날 박종수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나 한유미 씨 보고 싶어. 묘에 가고 싶은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서연은 휠체어에 박종수를 태우고 묘지로 갔습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박종수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종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어요. 서연이 부축했죠. 유미야, 나왔어.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곧 너한테 갈 것 같아. 기다려줘.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잘 키웠더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50년 만에 만났지만 충분히 행복했어. 이제 너한테 가서 다시 만나자. 박종수는 비석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한유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사랑해, 유미야. 평생 사랑했어. 서연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박종수는 계속 비석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종수는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유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른 아침 서연은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죠?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로 다가갔어요. 박종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죠.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난 거였죠. 서연은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박종수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유미를 생각하며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종수의 관은 한유미 옆에 묻혔어요. 서연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두 사람은 그렇게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두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함께 묻었어요. 엄마, 아버지, 이제 함께 있어요. 행복하세요. 서연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두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서점 한쪽 벽에는 박종수와 한유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일기장 복사본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서연은 그걸 보며 부모님을 기억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책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래된 시집이요. 노인이 대답했어요. 서연은 시집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책을 고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저 사진 속 분들 아는 사람 같은데.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누구세요? 박종수 씨 아닌가요? 전쟁 때 같이 있었던 전우거든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아버지예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좋은 분이셨어요. 전쟁터에서도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죠. 한유미 씨라는 분을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예요. 제 엄마. 노인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이 딸을 두셨군요. 박종수 씨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 하셨어요. 짧았지만요. 노인은 시집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나가기 전에 말했죠. 두 분 다 편히 쉬실 거예요. 이제는 함께 있으니까. 서연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노인이 떠난 후 서연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연은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추억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서연은 매일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서연의 삶이 되었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전하지 못한 마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닿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